사건 파일, 용인 모텔 엽기 살인, 악마가 보낸 문자, 모텔로 와서 함께 놀자. 2013년 7월 7일 밤, 당시 19살이던 심기섭은 중학교 동창인 대학생 최모 씨를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납니다. DVD방에서 영화를 본 두 사람은 당구를 치며 시간을 같이 보내다 피곤해지자 8일 오전 5시 반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모텔 807호실에 투숙했습니다. 늦잠에서 깬 심기섭은 오후 2시 40분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17살 김모양에게 모텔에 와서 함께 놀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를 받아들인 김양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30분쯤. 세 사람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심기섭은 오후 4시가 되자 김양을 모텔에 놔둔 채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가는 최 씨와 함께 나섭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부근의 마트에서 길이 14cm와 10cm 공업용 커터칼 2개를 구입합니다. 심기섭은 병원 진료를 마친 최 씨와 같이 모텔로 돌아왔다가 오후 7시 30분경 최 씨가 모텔을 나가자 갑자기 악마로 돌변합니다.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꺼내 침대에 앉아있던 김양에게 위협을 하고 강간하려고 했지만 최 씨가 놓고 온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오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때 범행을 포기했다면 비극은 없었겠지만 심기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양이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심기섭은 김양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는 김양을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만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이어 심기섭은 숨진 김양의 시신에 사람으로서 차마 저지르기 힘든 일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심기섭은 범행 후 친구 최 씨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시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보냅니다. 처리하는 중이라거나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번 해보겠냐 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하루 뒤인 7월 9일 친구들의 자수 권유에 심기섭은 늦은 밤 용인 동부경찰서에 자수를 합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체 오욕은 하지 않았다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 씨는 시신 훼손 방법을 어디서 배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평소 인터넷에서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신을 훼손할 당시 심경에 대해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와의 일문일답을 소개합니다. 시신 훼손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나? 인터넷에서 봤다, 유튜브 같은 데서. 피해 여성을 불렀을 때 검색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했나? 처음엔 아니었는데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훼손한 시신을 장롱에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었다. 공업용 커터칼을 산 것은 살인할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처음에는 위협할 용도로만 쓰려고 했다. 오원준을 아는가? 모른다. 그 사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범행 내용은 모른다. 영화를 보거나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나? 옛날부터 잔인한 영화를 많이 봤다. 영화를 보면서 실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나? 한 번쯤은 해봤다. 장시간 시신을 훼손했는데 당시의 심경은 어땠나?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살해했나? 여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나를 밀치고 나가려고 해서 살해했다. 혹시 호스텔이란 공포영화도 봤나? 봤다. 그 영화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 그냥 이런 영화도 있구나 했다. 자퇴는 왜 한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이다. 징계 같은 건 없었다. 심기섭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3년 부친을 따라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건너가 한인 초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2008년 귀국해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한 후 학업을 계속하다 2011년 음악으로 진로를 선택하며 자퇴했고 2012년 재입학했지만 몇 달 안 가 또 자퇴했습니다. 7월 18일 오원춘의 심리검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심기섭의 프로파일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이 강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2월 9일 검찰은 심기섭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12월 27일 법원은 심기섭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법이나 동기도 참작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나이가 어린 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 16일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유지했고 8월 20일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30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범인인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전까지 심기섭은 최연소 무기징역수였습니다.